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마지막 경기이자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두 팀의 경기력이 매우 나빴기 때문이죠. 지난 마드리드 더비를 보면서 제가 중원 싸움이 매우 치열해 무승부로 끝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중원 싸움이 치열해 무승부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어땠는지 선발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홈팀 맨유의 라인업입니다. 루크쇼와 달롯이 빠진 상태에서 완비사카까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결국 유스 출신의 튀앙제브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튀앙제브는 본래의 자리인 센터백과 라이트백,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출전한 멀티 자원이고요. 이번에 레프트백에서는 맨유에서 첫 출전이었습니다. 이선은 페레이라, 링가드, 제임스가 나왔습니다. 그린우드를 선발로 예측하면서 페레이라가 빠질 것으로 예측할 의견도 있었으나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기용하면서 이선 자원인 페레이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날의 라인업입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나일스가 퇴장을 당해 그 이후로 체인버스가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최근 주장으로 임명된 자카가 결국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는 라카제트의 부상 이후 아스톤빌라전에서도 출전했던 부카요 사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톱의 오른쪽에 위치한 페페는 구단 최고액인 1,059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했지만 지난 6라운드 아스톤빌라전의 PK 득점이 첫 득점이었습니다. 선제골은 맨유가 가져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페레이라와 제임스의 스피드가 마무리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귀행두지의 발끝에 크로스가 약간 굴절이 되면서 레시포드가 슈팅으로 가져가진 못했습니다만 뒤에 있던 맥토미니에게 패스로 연결하면서 맥토미니가 시원한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아스날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첫 선발 출전임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던 튀앙제브가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하며 사카에게 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바메양이 쉽게 마무리합니다. VAR까지 확인할 여지가 없었던 골이었으나 부심과 주심의 큰 실수로 득점 취소가 될 뻔한 다소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아스날의 중원은 매우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맨유가 압박을 점차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스날의 거센 압박을 벗어난다고 해도 맨유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이 없어 파이널 서드로 전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빌드업이 진행될 때 이선의 선수들은 크게 내려와서 연계를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에 서서 침투 패스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장면은 맨유의 역습 상황에서 보였는데요. 귀행두지가 페레이라를 대인막부에서 놓치면서 페레이라가 재빨리 드리블하며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링가드가 여기서 전방을 향해 뛰는 것이었습니다. 페레이라가 귀행두지와 빠르게 중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벌려주면 수비를 분산시키거나 크로스로 찬스를 살리는 최소한 2개의 선택지가 마련되지만 이렇게 뛸 경우에는 페레이라가 직접 슈팅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공격이 강한 팀을 보면 자리에 상관없이 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링가드가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유효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수비 시에는 중원 싸움에서 페레이라가 귀행두지를 압박해야만 하는 위치였는데요. 결국 귀행두지의 중원 싸움에 밀려 맨유는 전반에만 귀행두지에 의해 2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스날은 주로 우측면에서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해냈습니다. 페페를 향한 패스가 튀앙제브에게 번번이 차단당하며 페페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기 당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으나 페페는 프리킥에서 실수를 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으며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은 단 3차례에 그쳤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나타난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향 전환 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스날이 방향 전환을 크게 해주면 공을 받은 선수 주변에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가져가며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런 후속 연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국 에메리는 빠른 시간에 토레이라와 세바요스를 교체시켜주며 4-3-3에서 4-2-3-1로 포메이션상의 변화를 줬습니다. 귀행두지를 좀 더 수비적으로 두면서 안정감과 동시에 세바요스를 10번 자리에 배치해 이선에서의 빌드업을 좀 더 신경 쓴 듯 보였습니다. 결국 이선 측면 위치에서의 압박으로 튀앙제브의 실수를 유도해내며 득점했습니다.
맨유는 실점 이후에 이선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포그바가 공격 작업에 좀 더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전반전에는 이선의 움직임이 적어 제임스 혼차 직선적인 돌파로 박스 안 투입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후반전에는 같은 패턴일지라도 링가드가 관여하면서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맞선 아스날도 전반 초반에 타이트한 측면 압박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의 템포가 빨라지면서 기행두지가 또 한 장의 카드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2선에서 경고를 가진 선수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맨유는 2선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아스날 또한 결국 부진했던 페페를 99년생의 리스 넬슨과 교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선수 투표로 선임된 주장임에도 자카의 주장 선임 소식은 팬들에게 큰 반발을 샀습니다. 심지어는 그간 아스날에게 징크스로 작용했던 주장이 되면 이적하는 것이 이어지길 바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맨유는 최근 솔샤르 체제에서 28경기 중 승점 49점만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무리뉴의 마지막 28경기보다 2점이나 적은 승점입니다. 양팀 모두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두 감독들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감독은 둘 중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팀이 이러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